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수술 전부터 일상 복귀까지의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이 건강운동관리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이제 목차로는 이제 수술 전부터의 관리, 그 다음에 수술 후의 운동, 운동은 이제 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보행은 언제부터 하고, 이제 보조기의 착용 기간과, 그리고 수술 후 샤워는 언제부터, 그 다음에 수술 후 헬스장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는 언제부터 하는지,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스포츠 복귀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자가건과 타가건의 운동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제 외래에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수술 전 관리입니다. 네, 수술 전 관리를 보시게 될 때 통증과 이제 붓기 조절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무릎의 각도 제한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위축 방지를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적 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보행을 위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 등 없이 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라이스라고 해서 P는 이제 보호, 그 다음에 R은 휴식, I는 이제 냉찜질, C는 이제 압박, 그 다음에 E는 거상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방법으로 통증과 이제 붓기 조절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 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술 전 이제 무릎의 기능이 재건술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행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한 그룹에서는 수술 전 재활 운동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재활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이제 수술 후 재활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무릎 기능 수행 검사와 주관적 만족, 그 다음에 운동 복귀가 수술 전 재활을 같이 병행한 그룹에서 더 유의미하게 향상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상을 당하고 나서 무릎이 다치고 나서 무릎이 잘 안 펴지신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절 기인성 근억제 형상입니다. 이는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척수, 대뇌의 비정상적인 신경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앞허벅지의 근육의 활성이 저하가 되고 뒤허벅지 근육의 활성이 이제 과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이 앞허벅지 힘으로 무릎의 능동신전을 방해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관리에서는 총 4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능동신전을 위한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완전한 신전을 위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앞허벅지 근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이제 위축을 방지하고 근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근육에 이제 힘을 주는 느낌을 확인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앉아서 진행하거나 누워서 진행한 능동신전을 이제 서서 체중 부하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체중 부하를 이제 병행한 능동신전과 함께 감각 활성화를 위해서 한발서기 운동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이는 이제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운동도 같이 진행이 되고 무릎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제 정상 보행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런 무중력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정상 보행을 위해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보행을 트레드밀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 전 절뚝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일상 복귀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를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 3개월까지의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부터 이제 3개월까지는 운동의 목표는 이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조건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정상 보행, 그 다음에 양발 지지 및 균형, 한발 지지 및 균형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보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보행을 위한 준비 단계는 0에서 3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신전이라고 해서 내가 무릎을 최대한 아퍼벅지 힘으로 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는 대퇴사두근 중에서도 내측 강근이라는 근육의 이 근 활성도가 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 강근에 집중해서 이제 능동신전을 할 수 있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통해서 무릎을 최대한 펼 수 있는 그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퍼벅지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퇴원 교육을 오셨을 때 저희가 아퍼벅지에 힘을 줄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엎드려 누워서 내가 무릎에다 힘 줄 수 있고, 그리고 아퍼벅지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필 수 있는 연습을 꾸준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능동신전과 함께 수술 후에 왜 계속 영도 고정을 할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게 되십니다. 그 이유는 술식의 차이입니다. 이제 경결골 술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퇴 터널의 이식한 힘줄에 이중 고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내측 삽입구 술식을 진행할 때에는 이 이중 장치를 진행하진 않지만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의 터널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도 이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전 내측 삽입구 술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내측 삽입구 술식을 이용했을 때는 이제 수술 후 3주간에는 이식한 힘줄의 이제 미세한 움직임을 방지하고 골 터널 자극이 되면서 터널이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 3주간의 영도 고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생착이 잘 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수술 후 3주 동안에는 무릎을 영도 고정하는 단계를 진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도 고정을 3주 동안 하게 되면은 무릎에 이제 위축이 오고 이제 굳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병원 이제 스포츠의학센터에서는 이 뚜껑뼈, 앞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과 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사지를 통해서 굳지 않도록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3주 동안의 퇴원 기간에는 이 운동을 집에서도 꾸준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을 이제 움직여주면서 혈액순환을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능동신전을 만들고 나서는 두 번째 0주에서 3주 동안의 운동 목표는 이제 무릎 주변 근 위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해서 SLR 운동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주변에 이제 고관절 근육을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 보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정상 보행은 이제 수술 후 3주 이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보조기 착용과 함께 정상 보행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식물의 과도한 이제 압박 방지와 이식물 고정의 불안정성 위험 증가 방지, 그리고 이식물 삽입된 골 터널 확장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하실 때에는 저희는 목발 보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목발 보행을 하셨을 때는 내 체중의 50% 정도는 뒤져서 같이 계속 이 발을 땅에 안 딛는 게 아니라 발을 땅을 디디면서 걷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러한 연습이 충분히 되신다면 이제 3주 차에는 완벽히 목발을 떼고 정상 보행을 하실 수 있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정상 보행을 목표로 하진 않고 정상 보행을 하기 위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정상 보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동 범위가 0도에서 90도까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무릎을 굴곡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조금 더 굽힐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릎 주변 근력 회복입니다.
이제 가동 범위가 0도에서 30도가 회복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퍼벅지의 근력을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퍼벅지의 힘으로 이제 무릎을 최대한 펴고 네, 땅을 딛는 연습을 해주셔야 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착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 회복과 함께 아퍼벅지 회복을 위해서 특히 내측 강근의 향상을 위해서 네, 운동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선행된 운동들을 진행하고 나서 바로 정상 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 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발바닥과 무릎, 그 다음에 나의 하체 전체에 대한 이 감각적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내용을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앞뒤로의 체중 이동을 하면서 수술하신 다리에 약간 좀 체중을 지지하는 연습과 그 다음에 좌우로도 비틀거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네, 체중 이동을 하는 감각들을 향상시키게 되고 앞에 선행된 운동들과 이런 체중 이동 운동들을 통해서 네, 정상 보행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6주에서 12주 동안의 운동 목표입니다. 이때는 이제 양발 지지 및 균형을 위해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 아까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제 가동 범위는 0도에서 120도까지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능적인 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20도까지의 이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행된 가동 범위 운동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내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발 지지 및 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운동으로 이제 강화 운동을 진행합니다. 6주차에서는 약간 앉아서 하는 운동이 많았다면 이제 서서 하는 운동들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벽에서 시작하는 양발로 진행하는 이제 체중 부하 스쿼트 운동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의자를 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양발의 지지와 균형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쿼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주 이후부터는 이제 능동적 굴곡 강화 운동과 이제 기능적 회복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 발로 진행하는 밸런스 운동과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앞에서는 약간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12주 이후부터는 근력 강화를 위해서 더 강한 운동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지면에서의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과 그 다음에 한 발로 버티면서 이제 스쿼트하는 운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한 발로 버티는 운동 동작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에서 같이 비슷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중요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운동을 조금 더 햄스트링의 근력에도 자극을 주면서 진행하는 운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동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보조기 착용은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보조기의 착용 기간은 총 8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식한 힘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인대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식한 힘줄의 약한 시기는 6주에서 8주입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 동안에 무릎이 비틀리거나 이제 다치지 않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조기를 8주 동안 착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착용하는 보조기인데 이는 이제 위에 보시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의 비틀림이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정강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보조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기에 대해서 잘 착용한 것과 그 다음에 잘못 착용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착용했을 때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슬개골, 앞뚜껑뼈랑 그 다음에 옆에 무릎이 비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에 일직선 선상에서 놓여서 착용해 주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것 같이 이 슬개골 뼈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서 착용하는 것과 느슨하게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보조기를 착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 후에 샤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라는 외래에서의 질문이 많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정답은 수술 후 3주 이후부터 샤워는 가능합니다. 네. 선행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는 이제 수술 드레싱을 제거한 후에 샤워가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카페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3주째 봉합사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흉터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원에서는 이제 봉합사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기간은 보통 이제 3주이기 때문에 3주 이후부터 샤워가 가능하게 되고, 이전에는 이제 방수 필름이나 이제 방수 드레싱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운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헬스장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일단은 헬스장이 이용 가능한 시점은 6주차 이후부터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진행한 운동 강도가 이제 익숙해지고 충분한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기구마다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한 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6주차 이후부터 헬스장을 갔을 때 네, 앞에 보이는 사진들과 같이 어떤 운동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기구들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만 회복이 된다면 이용에 크게 제한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모 표시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은 주의사항을 이제 숙지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세모 표시가 있던 레그 이스텐션 머신 같은 경우에는 네, 아퍼벅지 근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진행하고 나서 수술 후 3개월까지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네, 레그 익스텐션 시 무릎을 앞으로 쭉 일직선으로 피게 됐을 때는 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3개월까지는 5kg 이상, 네, 머신에서 이용하는 그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45도의 각도를 제한한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수술 후 3개월까지는 5kg 미만의 모래주머니와 밴드를 이용해서는 이제 최대 신전, 무릎을 최대한 펴고 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다음에 5kg 미만에서의 이제 머신 운동에서는 90에서 45도의 각도 제한을 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그 컬이라는 그 뒤 허벅지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이 있습니다. 네, 레그 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건이 햄스트링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건 햄스트링 채취 시에는 햄스트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레그 컬, 그 다음에 이 뒤 허벅지에 좀 더 많은 강한 수축이 되는 운동들은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이용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보신 것 같이 레그 익스텐션은 90도에서 45도 각도 제한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저희 엉덩이 근력 중에서도 중둔근이라고 하는 보행을 할 때 근육을 많이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둔근 강화를 위한 힙 어브덕션 기구를 이용해 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 주면서 무릎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운전을 하는 다리는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경우에는 약 4주 후부터 진행이 가능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6주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순간적인 갑작스럽게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주에서 6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술한 다리가 왼쪽인 경우에는 3에서 4주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은 담배, 그 다음에 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우선은 수술하고 나서부터의 이제 조직 치유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선행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염증 단계가 있고 증식 단계, 그다음에 성숙 단계가 있는데 성숙 단계의 중간 단계까지 오는 데는 약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에는 미세 혈액 순환을 이제 방해하고 조직이 치유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수술 후 3개월 동안은 절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조직 치유 기간을 고려해서 3개월 동안에는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안정화되는 기간까지만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안정화되는 기간은 3주까지이므로 3주까지는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주 이후부터라도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조직 치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것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을 시작하게 된다면 맥주 한두 잔으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가음으로 인해서 무릎에 비틀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가음을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내가 정상적인 걸음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음주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 후에 스포츠에 복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를 이제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스포츠 센터에 3개월 차에 오시면은 네, 무릎 기능 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시게 되면 주관적인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심리적인 상태나 그리고 저희 이제 주관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근력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차에서의 무릎 기능 검사를 진행하는데, 근력 검사에서의 운동 목표는 양측의 근력 차이가 30% 미만을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앞허벅지 근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뒤허벅지 근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0% 미만을 만드는 경우를 저희는 근력은 목표를 두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동적 체평형 테스트라고 해서 내가 이 전체적인 몸통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지면에서 서서 내가 무릎의 정렬을 확인하고 무릎이 X자 다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는 지면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경우에 저희가 OK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적 안정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한 발로 쓴 상태에서 이 앞에 방향이랑 이제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다리를 벌릴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X자 다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양측의 거리 차이가 없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네, 검사 3개월 차에서 양측의 차이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가벼운 조깅을 시작으로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6개월 이후부터 해서는 이제 근력 검사와 근지구력 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검사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근지구력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양측의 차이가 20% 미만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9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점프를 통해서 한발 점프 검사와 이제 양발 점프 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발 점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다리와 수술하지 않은 다리의 양측의 차이가 이제 10% 미만인 경우와, 그 다음에 양발 점프 같은 경우에는 네, 정확한 신체 정렬을 보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되면 무릎이 계속 X자 다리로 모이는 경향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점프 착지할 때 무릎이 일직선으로 착지가 잘 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 이후에는 이제 정확한 점프 착지 자세, 그리고 한발 뛰기 자세에서 이제 10% 미만의 차이인 경우에는 이 9개월 차부터 이제 스포츠 복귀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또 점프 착지 자세를 보면서 네,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공과 동정건의 재활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자가원과 동종원에서는 인대 출처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 그리고 사체에서 채취를 하고 장단점 그리고 관정되는 대상에서는 이제 자가원 같은 경우는 신체적 활동이 많은 경우와 그리고 스포츠에 복귀 그리고 동종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 활동이 적은 경우 그리고 내측축부 인대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자가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취한 부분의 직접적인 부하를 3개월 동안 최대한 조심히 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 스트레칭 하는 것과 같이 보시게 되면 과도한 신전을 통한 이제 스트레칭을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동종권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초기에 감염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인대화 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힘줄이 이제 녹는 과정을 지나고 이제 인대로 변하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동종권 같은 경우는 자가권에 비해 1.5배 느리다고 선행 연구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대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동종권 같은 경우에는 1.5배 느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제 비틀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수술 전후 모든 관리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행은 이제 수술 후 3주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보조기는 수술 후 8주간 착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샤워는 이제 봉합사 제거 후 보통 3주 이후부터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헬스장은 이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6주 이후부터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담배는 이제 수술 후 3개월, 그 다음에 음주는 수술 3주 이후부터 조금씩 진행이 가능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복귀는 모든 환자분들이 9개월 이후부터 복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릎의 기능을 확인하고 이제 9개월 이후부터 복귀 준비 단계를 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